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네 개 중에서 분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강의는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버스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버스 이 버스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 버스고 이 발음이 좀 벌스도 이제 영국에 가면 이제 2층 버스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뭐 영국에 있는 버스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버스는 놓치더라도 이제 시대가 지금 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메타버스가 뭔지는 조금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다음 목회자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날씨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날씨를 이제 예보를 할 때 예보관들이 하는 게 결국 그거죠. 이 기상들을 보면서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뭐 구름이 뭐 저기 제주도에서 올라오겠다. 그러면 그게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분석이 결국 돼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뭐 한파특보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예보를 내리는 것은 결국은 예보관들의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올 때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욕먹습니다. 기상청은 별명이 구라청이잖아요. 하도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트럭도 이렇게 체인을 채워야 되는 거죠. 눈이 많이 오면. 특히 이제 샴페인 이런데 시카고 이런데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진짜 과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눈이 올 때 이제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의 용어로 개고생하는 겁니다. 개고생 욕 아니거든요.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그러면 이게 버스인다, 뭐 어디서 타는 거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울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좀 메타버스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쓰는 문명의 이기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카톡이잖아요. 특히 단톡방. 사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있을 때 아까 스프링필드 갔을 때 단톡방에 딱 올리면 돼요.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차가 10대가 오든 20대가 오든 단톡방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카톡을 보고 다 교회로 옵니다. 그게 문명을 우리가 메타버스 나는 몰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지금 쓰고 계신 거거든요. 이 소울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본을 쓴 사람이 예를 들면 카톡을 쓴다고 치면 어떤 같이 쓰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 작가는 대본을 올려주면 이 그래픽 그리는 사람은 그래픽을 그리고 음향은 음향대로 넣고 그게 다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메타버스를 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린 물고기가 나이 든 물고기에게 물었다. 바다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바다? 지금 여기가 바다란다. 지금 이 어린 물고기는 자기가 바다에 있잖아요. 지금. 바다에 있는데도 바다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물고기는 다시 물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여기는 그냥 물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뭐지? 이 소울에 나오는 영화 대사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키포인트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이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다 아시죠? 요즘 뉴스 보면 싸이월드라고 요즘 뭐 싸이월드가 이제 좀 웃고 계시는데 옛날에 좀 흑역사 같은 사진이 막 나오죠. 이게 보면 갑자기 이제 로그인이 풀리는 바람에 요즘에 이걸 많이 보는데 저도 옛날에 한 15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메타버스입니다. 그때는 메타버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싸이월드도 메타버스. 그 다음에 저는 이 I love school이라는 걸 썼는데 제가 이제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 졸업 딱 치면 거기서 막 연결돼가지고 막 강원도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년 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죠. 들어보셨죠? 그 아담은 지금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래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안 찍어도 됩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예,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저는 관대하니까. 그 영화 300 가사 그 대사 아시죠? 그 나는 관대하다. 그 아시죠? 그래서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거대한 가속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조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거대한 가속. 진짜 우리가 저도 이번에 그 메타버스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또 교회 주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일주일을 12시 넘어서 이제 퇴근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PPT 이게 만드는 좀 솜씨가 좀 없어가지고 계속 뭐 그림 갖다 붙이고 만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인데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 아마존 매출이 이제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42년 걸렸거든요. 아마존 그 매출이 1조 달러가 42년이 걸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되고 나니까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이제 2배가 달성이 되는데 딱 20개월 걸렸습니다. 예, 딱 20개월. 한마디로 이거죠. 거대한 가속입니다. 제일 득본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는 뭐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이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초월 세상. 그러니까 그냥 옛날로 치면은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야 인터넷 하지 마, 그때 말했던 그 인터넷이 바로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여러 가지로 분류된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초월하는 그 세상.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개념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현실 세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든 안 쓰든 간에 뭐 카카오톡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뭐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가상 세계가 있는데, 이 실감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튜브,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우리 그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유튜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메타버스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 성도들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거는 또 계속 남아있는 기록이니까 이걸 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또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또 돌아가셔서 제 강의를 또 듣고 싶으시면 이걸 누르시면 그때 좀 놓쳤던 부분을 PPT를 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강의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나중에 PPT도 다 드리고 유튜브도 다 드릴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적 역사가 나오는데, 그 뉴로맨서라는 1984년에 나온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나오고 리얼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여기 믹스드 스페이스가 나오죠. 혼합 세상. 이게 그때부터 이 단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이 돼서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때 이 개념은 1984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용어는 처음 나온 게 1992년, 되게 오래됐죠. 그때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천향대학교라는 한국의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이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이 가상 공간 속에서 이렇게 총장이 나와가지고 이 가상에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걸 진행을 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엄청나게 이 메타버스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이 OTT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겁니다. 오버 더 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TV 보면 앞에 그 셋톱박스 같은 거 있죠. 셋톱박스를 놔야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TV를 보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이 셀폰 자체가 이제 OTT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셀폰 딱 켜기만 하면 유튜브도 나오고 넷플릭스도 나오고, 다 지금 사실은 넷플릭스를 본다는 자체가 이미 이 기술을 다 쓰고 계신 거거든요.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니까 온라인 예배, 우리가 사실은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사용한 거는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예배도 사실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메타버스는 총 4개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이제 가상현실이 있고, 증강현실이 있고, 나이프 로깅이 있고, 거울 세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4개 뭐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굳이 분류를 원하신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상 세계는 그냥 여기가 현실 세계면 만약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어떤 가상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가 있고 아바타가 있고 그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이제 가상 세계, 그게 바로 가상 세계거든요. 그리고 중간 현실이라는 거는 현실에다가 이 가상 세계를 좀 입힌 거예요. 제일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 포켓몬고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핸드폰 들고 이제 그 몬스터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걸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핸드폰을 보고 길을 걸어가다가 이 폰으로 보면 앞에 포켓몬이 있거든요. 그거 딱 잡는 기술인데 그 하다가 보면 하수도구에 빠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폰만 보고 걷다 보니까 뭐 차에 뭐 받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증강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로깅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실제로 쓰고 계신 겁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트위터 같은 거. 왜냐하면 이게 그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오늘의 기록을 로그를 남기는 거죠. 그냥 그대로. 페이스북에 오늘 사진 하나 남겼다. 그러면 그 1년 뒤에 보면 1년 전에 학원 목회 어디서 했구나. 2년 전에 그 어디죠? 밴쿠버에서 모였구나. 그게 페이스북을 보면 그대로 뜨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를 그대로 옮겨 놓는 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어떤 이런 기능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다 몰라가지고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당신도 혹시 카페인 중독? 카페인이 뭡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예, 커피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하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이게 막 카페인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이제 명절 되면 집에 못 가니까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사과 2박스 띵 보내면 그냥 어머니 효도했습니다. 끝나는 세상이거든요. 온라인 쇼핑몰 너무 편합니다. 이 셀폰으로 다 결제가 되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딱 그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다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에서 박스가 오죠. 이렇게 아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세계는 그냥 우리 구글 지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 지도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걸 또 위성 사진으로 변화를 시키면 사진 모양하고 지도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 거울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거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거울 뒤편에는 나하고 똑같은 모양의 어떤 존재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구글 지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시장이 지금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메타버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 메타버스는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가상 공간에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뭐 구찌도 있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웬만한 이름 있는 회사들은 이제 다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라 가상 세계를 할지라도 진짜 3월을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미 이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미 이거를 베타 버전을 미리 봤다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현실에 가까운 그 가상 세계인데 페이스북이 도전했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 글래스를 해가지고 이걸 딱 끼면 뭐 지도는 지도, 이메일은 이메일,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띡띡 누르면 그냥 운전하면서 이메일도 보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앞에 다 보면서 이제 이메일도 보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인스타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버버리인데 이 버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옷을 파는 회사인데 옷 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자기 몸매에 똑같은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집에서 딱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딱 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버버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옷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아주 메타버스를 접목을 해서 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는 제페토라는 그 앱이 있어요. 제페토는 네이버, 우리 한국 자랑 그런 기업인데 제페토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구찌가 만든 그 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은 핸드백 하나 예를 들면은 뭐 하나 사면은 뭐 아이템 사면은 뭐 200원, 300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거를 뭐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그냥 딱 사놨다가 나중에 진짜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돈이 500만 원이 생겼는데 그때는 이 아바타에 입혀주던 그 가방을, 아바타에 입혀주던 그 옷을 지금은 1,000원 주고 사지만 나중에는 그게 막 몇백만 원 하더라도 그걸 사는 거죠. 이게 그 구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그걸 입어본 사람들은, 이게 이 가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로 사게 되면 이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머리가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를 진행하는 교육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40년대 우리 한국의 교실입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 지금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 강의는 좀 약간 한국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목회하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그 EM 목회가 아니고 KM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바로 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한국적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내용들이 좀 한국 사진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1940년대에 우리 초등학교 교실, 1950년대에 한국 그 교실, 이거는 1980년도입니다. 그리고 1970년도, 80년도, 이게 이제 2000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또 건물도 바뀌고 뭐 난로도 들어오고 좀 히팅이 바뀌고 이렇게 돼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선생님하고 학생이 만나야 돼요. 그건 똑같습니다. 학교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40년부터 쭉 가다가 2020년에 바뀌었어요. 이제 학교로 안 갑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집에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힘이거든요. 그 집에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졸업식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메타버스를 이 종교계는 준비를 안 합니까? 우리 종교계도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도 그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다 지금 뭐 줌도 쓰시고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화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최초로 디지털 불전함, 이제 우리로 말하면 디지털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전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계좌번호 치면 뭐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뭐 우리로 치면 벤모처럼 그렇게 절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전함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는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필요가 없고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줌으로 머리가 되게 바짝바짝 죄송합니다. 이 법륜스님 이제 합니다.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 보면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그걸 많이 경험해 봤는데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정통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유튜브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좀 혹시나 좀 뭐 잘못 올렸다가 좀 욕먹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 뭐 사랑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딱 치면 전부 다 2단, 3단들이 다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게 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보면 저한테 막 들이대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내용을 뽑아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다른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2단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암호식으로 비유를 푼다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쨌든 1시간이 목표인데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유형은 이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증강세계,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이제 기독교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오고 나서 우리 한국의 풍속도가 바뀌었죠. 서울의 시티 교회라고 있어요. 조희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옛날에도 좀 이 목사님이 저 만나봤을 때 기자 생활할 때 엄청 목사님이 좀 생각이 앞서갔어요. 이분이 한 20년, 30년 앞서가는 그런 분인데 이 교회는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학교로 쓰시는 교회인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는데 이제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라디오를 이제 주파수를 주면서 튠을 딱 맞춰놓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에서 전부 다 빵빵 아멘 하는 거예요. 다 차로 빵빵 하면 그게 이제 아멘 하는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주 이게 기발한 정말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부교육자도 시켜갖고 야 사진 다 뽑아와 성도들. 그래갖고 이거는 그 사진은 아닌데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6천 명씩 해가지고 세 번을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저는 사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고생은 됐겠지만 그 사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찬양을 못하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공간이 없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찬양했다가는 또 뭐 시끄럽다고 막 난리 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을 저는 참 보이더라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천주교 세례식을 했는데 이제 격리를 해야 돼. 격리를 이제 물총을 준비해가지고 자 성부와 한 방 빡 쏘고 성자와 빡 쏘고 성령 그 나중에는 성령 해갖고 그때 다 쏘고 빡 남은 거 다 쏘고 애가 축축하게 젖으면 세례를 주노라 아멘 끝나. 정말 기발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는 고신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가야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죠. 정말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거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메타버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메타버스는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은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나는 가상 공간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제일 좀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잖아요. 매트릭스 보면은 이렇게 딱 의자에 누워가지고 단자를 꽂으면 이제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찢고 뽑고 난리가 나죠. 그 영화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것은 이 영화는 2018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진짜 메타버스의 그 최신 버전입니다. 메타버스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메이드라는 청년이 이제 그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걸 끼고 햅틱이라는 장갑을 끼고 수트를 딱 입어요. 입고 이제 가상 세계로 짠 들어가면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으로 쫙 들어갑니다. 이걸 입으면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현실에서는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친구의 현실은 정말 찌질합니다. 찌질하면 안 되죠. 정말 좀 우울하고 암담합니다. 이런 뭐 정말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사는데 현실은 정말 암담하죠. 그런데 딱 들어가게만 하면 큰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기도 하고 지금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에 눈이 쌓인 그 피라미드에서 막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 가상 공간에서 또 이제 골프를 치는데 가상 공간에 치니까 무조건 치면 그냥 무조건 막 홀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들 우주까지 날아가기도 하고 또 뭐 폴로 경기도 하고 또 이 차도 가상이니까 정말 좋은 이제 고급차를 가상에서는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도 이제 우리 게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꾸 게임을 하시면은 제가 만약에 총을 쐈는데 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모았던 모든 캐시가 땅에 따라락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내가 이기면 이 모든 캐시가 딱 떨어지면서 4개로 다 모입니다. 나는 1불짜리였는데 싸움에서 이기면 2불이 되고 4불이 되고 자꾸 돈이 많아지면서 캐시를 모으면 아주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또 한 자매가 나오는데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에서 춤추면은 사람들이 막 이 화려하게 막 춤추는 거 보면서 동경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이 자매가 교회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생이라고 할까요? 그 현실은 뭐냐 하면 이 눈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컴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가상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무대 위에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이 가상 공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세상이고 다른 세상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음 세상. 저도 사실 어릴 때 보니까 제가 1973년에 태어났는데 2000년이 되면
이제 21세기가 되면 뭐 그때는 뭐 스케이트보드가 땅에서 날아다니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다른 세상으로 왔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블록스라는 이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로블록스. 이게 뭐냐면 이것도 가상 공간인데 그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제 넷플릭스에서 좀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 이 로블록스 안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유저들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그 배워가지고 자기들끼리 한국말 알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딱 가요. 그러면 총 쏘는 사람은 총 쏘고 도망간 사람 도망가고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한국 컨텐츠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 이제 마크라고 아들이 이제 요즘 청년들이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 9월에 이제 유저가 1억 2천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비디오 게임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마크는 좀 청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좀 초등학생들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동숲이라고 하는데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저희 또 대학부 전에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이 주제로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때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재밌게 했었거든요. 모동숲. 이게 이제 모동숲은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바이든이 당선될 때 이 가상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표 지지를 얻었던 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의미 있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메타버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포트나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 포트나이트는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 청소년 40%가 전체 여가의 25%를 보내는 거. 정말 여기는 한국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포트나이트 안에 보면 파티 로얄이라고 해서 그 중립 지역이 있습니다. 중립지대. 거기 보면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또 춤추고 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할 때 한 번 공연하는데 2천만 명이 봅니다. 우리 이제 BTS 아무리 공연 크게 해도 10만 명 못 들어가잖아요. 스타디움 같은데. 그 2천만 명이 한 번에 합니다. 한 번 하면은 뭐 그냥 기본 수입이 뭐 100억.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이 남자 7명 나오는데 누구죠? 예, 역시 우리 청년사회 가시는 목사님들은 잘 아시네요. BTS도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순식간에 이걸 또 700명이 아니고요. 700만 명이 받아요. 이거를.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제페토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페토는 한국이 만든 네이버에서 만든 그 공간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참 희한한 게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게 참 많아요. 뭐 라임입니까? 예. 라임. 그 카톡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좋아하고. 그래서 2020년에는 1억 8천만 명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한 3억 명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제페토가 이제 3억이 사용을 하고 이제 가상현실 이거는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이거 많이 해보셨죠? 저희도 이제 부활절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집에서 다 이제 악보를 나눠주고 다 이제 뭐 테너 다 나눠갖고 이제 찬송을 보내주면 이걸 또 한 사람이 편집을 또 이쁘게 해가지고 소리 조절하고 음량 조절하고 해가지고 이게 그 성가대 콰이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줌으로 하는 기술이죠.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하고 제가 뭐 아마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줌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예배, 이것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뭐 아마 세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교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메타버스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교회라는 걸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잘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가상현실이 있고 증강현실이 있고 또 혼합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코끼리를 만졌을 때,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뭐 코를 만졌을 때는 이게 뭐 뱀인가?
뭐 다리를 만졌을 때 이게 벽인, 뭐 등을 만지면 이게 벽인가 우리가 다 모르듯이 우리가 지금은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아마 지금 뭐 유튜브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계속 이것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정말 메타버스는 이게 핫한데 우리가 자꾸 나는 몰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미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가 있고 이 실감 기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이제 목사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뭐 줌, 유튜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세 번째 키포인트는 선점을 해야 됩니다. 선점.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에 어떤 큰 부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종교 부지를 따로 주잖아요. 그 종교 부지가 났을 때 먼저 선점을 하면 예를 들면 분당 가운데 이렇게 그 분당이 처음에 신도시 개발될 때 그 땅을 선점한 교회는 성도를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점을 위한 어떤 그 선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요즘 젊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뭐 택배회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마존은 택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1994년에 설립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온라인으로 책 장사를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책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뭐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뭐 온라인 비즈니스, 뭐 손 안 대는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인데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죠. 대표.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강원도 도계에 있는 강원대학교입니다. 그 도계 캠퍼스. 저희 교회 대학 공부를 졸업하고 5년 전에 이제 이 김영수라는 친구인데 이분이 이 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해발 800m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대학교. 제일 높이 있는 대학교, 높은 위치에 있는 대학교. 그래서 막 눈도 오고, 이 언덕이니까 뭐 눈 오면 학교는 못 가요. 그리고 보면 막, 아니 세상에 안개가 학교 밑에 안개가 낍니다. 학교 밑에 안개가 껴요. 얼마나 높이 있는지. 학생들 인터뷰를 보니까 친구들이 놀립니다. 우리를 산신령이라고. 너무 막 구름 위에 살고 하니까 이렇게 놀리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강원대 도계 캠퍼스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메타버스 교육에 앞선 학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니까 학교는 못 가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이 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옛날부터, 메타버스란 말은 안 했지만 옛날부터 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집에서 시험을 쳐요. 이걸 보시면 뭐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학생들 이 방에 다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위에 이름이 써 있겠죠. 교수님이 이제 출석 체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강의실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보고 하여튼 이 대단합니다. 지금 나중에 어떤 책에 나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코로나 때 이제 필리핀에 있는 교회, 이제 마닐라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코로나니까 강사가 한국에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타라든지 유명한 강사님들을 해서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한 7개 교회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필리핀에서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줌이나 온라인으로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필리핀 아이들이 변화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요즘 한국에 보면 저도 이거 될 뻔했는데 독거 노총각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볼 때 너무 그냥 형편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 대리운전하고.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힘든 삶을 보여주는데도 이게 또 막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기간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현실적인 3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실 우리 청년들은 뭐 기본적으로 몇 억짜리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거의 50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그냥 당당하게 보여줬는데 그게 오히려 또 막 대박이 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파워 유튜브 보시면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분류가 나옵니다. 뭐 people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컨텐츠를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쭉그 마지막에 보시면 먹방 나오죠. 이 먹방을 하는데 이분들이 돈을 몇 억씩 벌어요. 한 달에 먹방 제일 많이 하는 유튜버가 2억 5천을 법니다. 좀 몸은 좀 상하겠지만 그냥 그분들은 막 라면을 한 30개 끓여도 혼자 다 먹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먹방이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 유튜브 보면 1위는 햄지 보시면 월 출연 수입이 2억 5천.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이제 5위 홍삼이라는 게 있는데 왜 홍삼이를 보냐면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같이 먹거든요. 예, 제가 너무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보시면 이제 계속 금액들이 쭉 이제 소개가 됩니다. 보시면 이걸 한 사람이 다 먹어요. 이렇게 꽃다운 청소년 이걸 다 먹습니다. 이게 근데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증강현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강현실이 뭡니까? 현실에다가 가상을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량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좀 요즘 좀 고급차를 가보면 디스플레이가 앞 유리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냥 앞에 현실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우회전 안 하면 빨리 가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그것만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앞에 창문에 보이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증강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영화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홀로그램 들어보셨죠?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사람은 오지 않았는데 홀로그램으로 되는 사람 내가 여기 있으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도 저를 봅니다. 그건 기술입니다. 그 홀로그램으로 회의를 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 한 10년쯤 지나면 교역자 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만약에 누가 뭐 출장 가셨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밖에는 밖에대로 홀로그램으로 회의를 하지 않겠나. 이 보시면 막 이 홀로그램 기술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파도가 넘치는 것 같고 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건데 보시면 막 고래가 진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물이 튀어 넘치는 것 같고 또 이제 요즘은 보면 기술이 좋아가지고 랜선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선.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유튜브 보면서 그냥 그 현지를 즐기는 겁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책상에 놔두고 커피 마시면서 아주 고상하게 이제 앉아서 여행을 즐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어요. 에스파는 아십니까, 목사님? 와. 목사님 강의를 하시러다. 에스파는 제가 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가수가 있지만 왜 이분들을 제가 지목을 했냐면 에스파는 현실 가수와 가상 가수가 같이 춤을 춥니다. 예,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같이 섞어가지고 이 현실이고 얘들은 가상인데 이렇게 같이 춤을 춰요. 그 청소년들이 이걸 보면 뭐 환장하거든요. 예, 난리 납니다. 그냥. 주님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아이돌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또 봤는데 이제 그 유고한 가수 중에 김현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김현식도 이제 홀로그램을 가지고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로 봤거든요. 내 사랑 그대 제가 이제 지금 교회 이제 설교 아니니까 그냥 그 가사 불러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옛날 중학교 때 들었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노래니까. 이 김현식 죽었지만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막 옆에서 드럼 치면 같이 쳐다보면서 하면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옛날에 녹화 떠났던 그 장면에서 이렇게 볼 장면에 서로 눈을 맞췄겠죠. 어쨌든 마치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전혀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 무슨 목사가 돼갖고 자꾸 뭐 좀 이상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청년 목회를 볼 때 우리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이걸 좀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울 세계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거울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과 가상 세계가 똑같이 생겼어요. 자 보시면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중고등부 한 20년 전에 중고등부 할 때는 어땠습니까? 문화상품권 들어보셨죠? 문상. 그때는 뭐 3,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로 뭐 서점에 가서 책도 바꿔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세상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그냥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나면 안 돼.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카카오톡 그 선물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뭘 줍니다. 뭐 모바일 금액권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줍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왜냐하면 편의점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그 한국에 있는 뭐 이마트는 안 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 먹을 거 샌드위치 하나, 우유 하나. 그러니까 편의점 시대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맞는 예를 들면 롯데 백화점 주면 싫어합니다. 백화점 가면은 비싸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너무 힘드니까 동네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게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동체에서 게임을 했는데 1등한 팀에게 제가 뭐 따로 나와서 또 밥 먹고 하면은 애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만난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5만 원짜리를 프라닭,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통닭인데 프라닭을 딱 5만 원을 쏘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수고한 분들한테는 그냥 뭐 3만 원, 5만 원, 좀 많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그냥 막 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진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페인트 칠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때 이제 프라닭을 딱 가정마다 2만 원씩 딱 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또 힘내고 이제 치킨 이제 특히 청년들, 청년 와 있는데 한 명, 청년들은 이 치킨 쿠폰을 받는 순간 딱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리고 이 치킨을 쿠폰을 가지고 시켰는데 이 실물을 딱 보잖아요. 실물 냄새도 나고 이 향기가 나고 이 실물 닭을 딱 받는 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물로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걸 또 SNS에 올려요. SNS. 나 이거 목사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침이 절로 고입니다. 또 보내줘. 이제 인증샷을 올리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3단계죠. 이거 그 카톡으로 선물, 이제 쿠폰 받는 것도 기분 좋고, 또 뭡니까? 닭을 받아도 기분 좋고, 먹으니까 배부러서 좋고, 또 SNS에 남겨가지고 또 보면서 또 흐뭇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치킨뿐만 아니고, 제가 주로 이제 청년들에게 쓰는 방법이, 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을 제가 좀 많이 좀 힘들게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빡세게 막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임원들, 조장들한테는 항상 끝나고 나면 한 학기가 끝나면 수고했다고 뭐 스타벅스 같은 거 20불 정도, 10불 정도 해서 큰 돈 안 드립니다. 그냥 10불짜리 하나 그냥 딱 충전해가지고 카드를 주는데 그게 또 대단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카드를 주면은 또 이제 청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자체가 좀 청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요. 그냥 카톡으로 10불짜리 하나 딱 보내면 이제 보통 그냥 그거를 받아서 기분 좋다는 것도 오지만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인증샷을 올려, 인증샷을. 이거 목사님이 보내주신 커피 해서 뭐 인스타 올리기도 하고 이런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특히 청년들 사역을 할 때 뭐 말로만 수고했다 안 먹히죠, 그죠? 말로 때우면 안 돼요. 진짜 말로 때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뭐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선물을 보냈을 때 또 사진을 이렇게 탁 이렇게 SNS에 올려주는 거. 이거를 우리 말로 하면 뭐냐면 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도 센스가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좀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은 뭐 목사님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주셔도 되면 반납을 해야죠. 안 합니다.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먹는 거 통닭 이거는 먹는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SNS 올렸다면 그게 1년 뒤에 뭐 1년 전에 추억해서 뜰 때는 그거는 한번 보겠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생일 때 가끔 이제 넥타이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장에서 넥타이를 꺼내면서 이거는 그때 그 권사님이 주신 넥타이. 그 한번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목사 이제 그 넥타이를 매면서 그 권사님 건강하시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모티콘 아시죠? 그 카카오톡에 보시면 이모티콘은 뭐냐면 먹는 거는 그뿐입니다. 그날 먹고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모티콘은 이 스마트폰을 바꿔도 그 카톡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평생 사용할 때까지 내가 보낸 이모티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모티콘 쓸 때마다 이거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보내주신 이모티콘 우리 이문우 목사님이 보내주신 이모티콘 하면서 계속 그 분을 기억하는 거죠. 뭐 청년이 떠나더라도 평생 그 이모티콘 쓰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겠죠.
그 어떤 이게 영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 네 가지 유형. 이제 메타버스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옛날로 치면 메타버스에는 미치지 않지만 인쇄술을 누가 발명했죠? 나와 있네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 인쇄술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쓰였냐면, 좀 안타깝지만 천주교의 면죄부를 만들 때 인쇄술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인쇄술로 인해서 그 면죄부를 많이 찍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짜 구원을 받았죠. 가짜 구원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인쇄술이 잘못 쓰이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곳에 막 사로잡히는 거죠. 막 찍어내는데, 이렇게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그 면죄부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환상에 사로잡히고 하는데, 이제 막 줄을 막 서는 겁니다. 줄을 서시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죠. 1530년경에. 근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0억 반박문을 딱 붙였어요. 이 반박문은 이제 나중에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면죄부가 아니고 이제는 반박문이 전 유럽으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되게 비쌌죠.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손으로 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 가격이 황소 14마리였다고 하죠. 그 당시 가격으로.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가 잡으면 10,000불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4만 불을 줬어요. 14만 불. 예? 아니, 황소 한 마리가 10,000불로 잡으면, 예? 예. 성경책 하나가 이제 너무 비쌌는데 황소 14마리 가격이었다고 하죠. 예. 한 마리가 10,000불이면 14만 불 정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14만 불이고 뭐 20만 불이고 간에 성경이 라틴어잖아요. 수사들 외에는 아무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아무도 모르니까 이 루터가 했던 일이, 그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거를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으로 쫙 뻗어나가니까 이 독일어로 된 그 성경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져나가고, 그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이제, 아니 그동안 배웠던 면죄부, 이 가짜잖아요. 이 나쁜 그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억 반박문, 이게 사진이 좀 희미한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희미한데, 이 반박문이 온 유럽으로 이제 뻗어나갑니다. 인쇄술이라는 것은, 인쇄술 자체를 보면, 인쇄술은 중립적인 거거든요. 인쇄술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 것인데, 이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쇄술을 면죄부로 파는 데 쓰면 이게 잘못 쓰이는 거지만, 반박문을 인쇄하고 또 성경을 인쇄하는 데 쓰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뭐 좀 음란한 것도 많아요. 그런 이상한 것, 그런 것도 쓸 수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다? 이걸 가지고 청년들 목회에 접목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문명의 이기는 어떻게 쓰이느냐가 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도구로. 그래서 이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이게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개혁되어야 되죠. 우리가 신학할 때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문화들을 주셨는데, 그 문화 가운데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오늘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메타버스 강의니까 마치 뭐 메타버스를 찬양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우리가 잘 접목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업가들이 왜 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메타버스를 잡지 않으면 망한다. 기업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를 잡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활동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카톡으로 우리 피오리아 교회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평안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카톡 보냈을 겁니다. 또 우리 다른 교회 또 뭡니까 우리 콜롬비아 연합교회에다가 유튜브 하나 보내가지고 나 바울인데 잘 평안하니? 이렇게 보냈겠죠.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유럽으로 쭉 뻗어나가는 종교개혁 당시의 그 지도입니다. 메타버스 키포인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죠. 뭐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 종족이 있고, 뭐 필리핀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살겠지만, 이제 메타버스에 익숙한 인류, 신인류의 이름을 메타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제 뭐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이제 뭐 지식의 인간, 도구의 인간, 뭐 나중에 쭉 뭐 나오는데, 이 메타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등장한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메타버스에 우리가 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메타사피엔스라는 이런 종족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메타사피엔스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카톡 하나 쓰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메타사피엔스가 된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인간의 그 상상력과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신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우리는 메타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느냐. 이제 라이프 로깅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를 통해서 기록들이 다 남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인터넷 들어가서 이메일 외에는 안 한다. 뭐 SNS도 안 하고 뭐 어떤 글에 답글도 안 남긴다. 왜냐하면 자기 흔적을 아예 안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제가 나중에 저녁에 보시면 제가 오늘 스프링필드 갔다 온 거 사진 하나 올릴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학업 목회 진행 중 스프링필드에서 올리죠. 그게 이제 이게 바로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런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라고 합니다. SNS 아시죠? 시간 낭비 서비스. SNS. 이거 진짜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의료 분야,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저도 이제 저녁에 1시간씩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걷는데 제가 쓰는 앱이 있어요. 엔도몬도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지도에도 표시가 되고 걸은 시간, 평균 속도 다 나옵니다. 그걸 나중에 1년치로 딱 보면 이날은 운동 쉬었구나. 이날은 좀 죽도록 걸었구나. 그게 나오더라고요. 스포츠 분야도 나오고, 이제 스포츠 분야는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나이키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진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이제 동전만한 어떤 칩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신발 밑에 딱 붙이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걷는 걸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2위가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보다 한 30배인가 40배 정도 큰 매출을 이제 출발은 같이 했잖아요.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거의 비슷한 매출액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3,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생체 어떤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이 편하다, 어떻게 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제는 나이키는 운동화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접목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기술 분야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이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나오고. 이제 우리는 보통, 인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BCN AD가 아니고 BCN AC가 됩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되는 거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금 거대한 가속이 우리 한국에 옛날에 분당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고 나면 1,000만 원 오르고 자고 나면 1,000만 원 오르고 요즘은 자고 나면 새로운 거 나오고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이 시간도 또 우리가 강의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발표가 될지도 몰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속의 속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서기 2000년대 이제 옛날의 신문입니다. 한 1970년대나 80년대 신문인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차도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좀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인데 자꾸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발전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2차는 산업혁명은 19에서 20세기, 또 3차는 20세기 후반, 또 이제 4차는 2015년,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년 뒤에 사라지는 직업 가운데 5위 안에 드는 직업이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때는 이제 AI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대신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거는 예상이긴 한데, 이쪽 세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은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라질 직업들, 뭐 의사, 판사 다 사라지고 거의 다 뭐 그렇게 AI 쪽으로 넘어가겠죠. 뭐 요리사, 로봇가 만들면 되니까, 뭐 회계사, 이제 시대별로 달라지는 채용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신세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은 지금 잠깐만요. 그 50대 밑으로는 가만히 계시고, 예. BTS가 몇 명입니까? 7명. 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예. BTS가 이제 이름 다 아시죠? RM, 이제 랩몬스터니까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비, 정국. 외우기도 되게 힘든데, 뭐 하여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들의 질문 가운데 이게 있어요. 나 오늘 2,000원 비싸졌다? 이게 뭘까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팩트 폭행? 예. 팩트로 어떤 사람이 딱 맞았을 때, 아, 이거 뼈를 때리시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뼈를 때립니다. 뼈를 때린다는 말은 뼈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 오늘 2,000원 비싸졌다는 말이 뭐냐 하면 순살이 되는 거예요. 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0원이 비싸지는 거예요. 뼈가 있는 닭은 18,000원인데 뼈가 없어지니까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2,000원 뺏어졌네. 이 말은 팩트 폭행 당해가지고 뼈를 맞았네 그 말이거든요. 조금 이제 이해 안 되시면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보시면 2,000원 비싸졌다. 이게 무슨 말이 이제 뼈 맞아서 순살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뼈 통닭은 18,000원이면 순살은 2만 원이다. 이제 그걸 잘 접목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MG 하는데 MG가 뭐냐? 지금 우리가 청년 목회를 하시면서도 MG가 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요즘 MG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목회의 대상은 유학생이잖아요. 유학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MG를 모르고 어떻게 그 목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MG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고 이제 G 세대가 있는데 이걸 합쳐놓은 것입니다. 제가 X 세대거든요. 저만 해도 그때 신세대 해가지고 난리 났죠. 뭐 오렌지족, 뭐 압구정에 뭐 어fun카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오렌지족 하니까 무슨 오렌지 물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MG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신세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MG 세대하고 X 세대에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저 같은 경우는 X 세대고 청년들은 MG니까 MG하고 청년이 만나면 이제 이 청년이 와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거의 다 제가 좀 양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싸워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애들이 하자는 대로 그래 하자 그래. 뭐 집에 가다가도 목사님 딴 데 가면 안 돼요. 또 하자 그래.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뭐 불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각자가 너무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시대가 변했다는 걸. 그래서 이제 X, Y, G가 이제 MG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이제 아마 25년 사이에 태어날 건데 그때부터는 또 알파 세대가 됩니다. 아마 알파 다음에 또 알파, 베타 또 나가겠죠.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션 이제 남미의 그 아마 이구아수 폭포가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기독교 선교 영화는 아니고 천주교 선교 영화긴 한데 그래서 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이 이구아수 폭포 주변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폭포 옆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폭포를 막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원주민들을 만나니까. 근데 원주민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 사람 매달려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이구아수에서.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선교사가 있는데 올라가서 예수 전다! 불신지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서 이 오보에를 연주를 하거든요. 오보에를 아름답고 구슬픈 이 오보에 소리를 딱 밀림 속에서 이게 소리가 팍 울려 퍼지니까 이제 이 고라니족 이 유민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다 멈추고 이 무슨 소리 하나 무슨 연주 하나 듣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선교예요. 선교인데 성경 말씀을 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아니고 오보에 연주를 합니다. 이게 딱 연주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교감이거든요. 교장 교감이 아니고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원주민들이 마음이 이제 이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교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온순해지고 결국 이제 예배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어떤 마음입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청년들을 향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좀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너무 버릇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청년화가 돼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 한 목사님께 버릇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동화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성세대하고 청년들의 갈등은 사실은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게 이제 수메르 돌판에 이게 몇 년도냐면 기원전 1700년경에 이제 이 쓰여진 건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지금 2000년 잡으면 3700년 전에도 어른들이 생각했어요. 3700년 전에도 요새 애들 버릇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일리아드 이제 기원전 8세기에도 보면 그리스에서 고대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하게 이 돌을 들어서 적에게 던졌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두 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힘이 없다. 나약하다. 그럼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에 또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비자에 보면 지금 덜 떨어진 젊은 녀석이 있어. 부모가 화를 내도 행동을 안 고치고 그런 말도 했고 또 숙종실록에 보면 1691년에 세상이 갈수록 풍속이 퇴색해져서 선비의 버릇이 예전만 못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청년도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고 아마 저 청년도 지금 우리 대학부 제일 대빵이거든요. 아마 대학부에서 자기 동생들을 볼 때 똑같이 느끼잖아. 그죠? 제가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중에 쌍둥이였어요. 쌍둥이가 5분 차이로 태어났대요. 5분 차이 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버릇 없이 그렇게 문자가 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아이고 그래 고맙다 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좀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21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20세기 사람들이니까 20세기 사람이 19세기 집에서 18세기의 방법을 청년들 보고 지금 버릇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안 변하잖아요. 제가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자꾸 메타버스를 강조하는 날이니까 메타버스 좀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유튜브도 만드시고 제가 저 집사님 우리 성가대 지휘자분이신데 집사님 통해서 제가 유튜브로 배웠어요.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마음대로 영상 편집해가지고 막 오늘 이것도 나중에 좀 올려드리겠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가 와서 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줌을 쓸 줄 안다. 그리고 줌 예약도 할 줄 알고 또 유튜브도 만들 줄 알고 그런 거 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별 특징을 보면 베이비 붐 세대는 아마 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 그때는 TV도 뭡니까 이거 로타리식 띠디디디 채널 돌려야 되는 그리고 X세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 TV를 그때 영접을 했습니다. 와 좋더라고요. 7살 때는 흑백인데 8살 때부터 칼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디지털 유목민이라 해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 지금은 거의 디지털 기술들 갖고 놀죠. 그냥 너무 편하게 갖고 놀죠. 이제 코로나 퀴즈가 온다.
코로나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때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유치원에 가도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지금 4살, 5살 애들이 말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TV만 본다고 언어가 느는 거 아니잖아요. 언어는 뭐냐면 같이 이제 표정으로도 대화가 되고 뭐 손짓으로도 뭐 뉘앙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짓, 손짓, 발짓을 다 하는데 말도 안 되고 이걸 그냥 TV에서 일방적으로 보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퀴즈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뭘 하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청년이라도 이제 보면 문화생활에 격차가 있어요. 같은 청년이라도 이제 그 문화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좀 이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좀 빈부 격차가 있으니까 좀 잘 사는 애들은 뭐 뮤지컬도 그냥 막 보러 갑니다. 뭐 예술의 전당, 뭐 카네기 홀 이런 데 가겠죠. 막 좀 좋은 데 가는데 이런 거 못 보는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보 상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등급이 갈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 세대는 40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개 세대가 같이 살아가요. 40년이니까 120년이면 뭐 첫 세대, 둘째 세대,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세 세대 정도가 살아가는데 지금은 뭐냐면 세대가 40년이 아니고 15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고 하죠. 15년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5년 지나면 그때는 5년으로 줄어들지도 모르겠고 나중에는 1년으로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세대가 점점 이제 변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대들이 다 이제 같이 공존을 한다는 거죠. 한 세대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지구가 폭발해가지고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뭐 다 죽지 않는 한 우리 때는 저희 때는 3개 세대가 살아가면 지금은 7개 세대, 8개 세대. 너무 많은 세대가 다양성이 공존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특히 다양성이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하는 다양성 이상의 어떤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데가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메타버스 신조어를 보면 너무 어렵네요. 11번 보시면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요즘 청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언어의 한 60%는 못 알아듣겠어요. 특히 대학부는. 못 알아들어요. 뭐 킹 받네? 뭔지 아십니까? 킹, 왕. 킹 받네가 뭐냐면 열받네. 목사님. Z세대, G세대가 보면 뭐 신조어 보면은 뭐 갓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최고를 뜻할 때. 예, 갓생은 이런 인생을 말합니다. 세대별로 이제 특징과 성향, 지금 몇 분 남았죠? 많이 했네요. 자,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서 슬라이드가 아직 250장이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빨리 하고 끝내면 좋겠습니까? 예. 1,500장을 줄였어요. 제가. 원래 1시간 반입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런 세대가 있고, 이제 이걸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이제 노래 가사인데, 이걸 봤을 때 밑에 어떤 가사가 떠오르냐에 따라서 이제 세대가 구분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 세대가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이슈. 이 노래가 있고, 요즘 세대는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시 이거죠. 요즘은. 예,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세대는 뭐 밴드도 했었고, 뭐 그때는 삐삐, 뭐 워크맨. 그 이제 Y세대는 스마트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요즘은 G세대는 뭐 그냥 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상 컨텐츠도 이제 이것도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냥 긴 거 싫어합니다. 영화도 짧게 5분으로 편집된 거, 10분짜리 이렇게 보지 뭐 10편짜리 이런 거 안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샌더가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서 그 리시버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는 샌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리시버인데 제가 하는 내용을 이 PPT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기생충이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죽이기도 힘들고 전형성도 강하고 머릿속에 깊숙이 박힌 이 생각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1인칭 관점으로 좀 보면 청년들은 접속을 합니다. 접속. 그래서 접속이 뭐냐? 데카르트가 뭐라 했어요? 코지토 얼고썸.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즘 청년들은 연결한다, 나는 존재한다. 커넥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내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재분 교수가 쓴 호모 사피엔스에 보면 뭐 인류가 발전하는 그게 나오는데 마지막 단계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포노 사피엔스라는 것이죠. 이 폰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오장육부가 아니고 오장칠부다. 이제 핸드폰, 이 셀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내 신체의 일부라는 것이죠. 요즘 세대는 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G세대가 온다 해놨는데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포노 사피엔스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검색합니다. 검색. 이제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야 하면 저는 바로 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봐, 뭐 전화해봐 이러잖아요. 요즘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구글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 스마트폰 세대는 책이 필요가 없어요. 다 검색을 하는 거고, 이제 현대인이 습득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거든요.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뭐 자살하는 법, 그런 거 이상한 거는 다 지워졌어요. 그냥 검색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 보면은 뭐 핵폭탄 만드는 법, 별게 다 나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청년들이. 검색보다는 사색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확증 편향에 빠진다.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나오거든요. 알고리즘을 보면 그 쉽게 말하면 내가 좌파 채널을 많이 보면 나도 모르게 좌파만 뜹니다. 내가 우파 채널을 많이 보면 우 채널만 쭉 뜨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유튜브가 왜 이런 걸 보여주지 하지만 내가 그걸 검색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 소셜 딜레마라는 그 이제 넷플릭스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가입하지는 마시고, 소셜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SNS를 시작하면서 자살률이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그 소셜 이 미디어를 많이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그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소셜 그 뭡니까 이게 소셜 딜레마에 나옵니다. 쭉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유튜브 같은 중독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막 페이크 뉴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빠져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 뭐 댓글 숫자, 뭐 좋아요 숫자,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종속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요즘 쓰는 말이 스몬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7가지 방법은 항상 생각을 하고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하나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던데 그 유튜브가 가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실제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세상이 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은 관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면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1년에 250개 라면을 먹습니다. 리뷰도 막 올리고 라면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렇지만 관심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이 주현영이라고 이제 SNL 그 인턴 기자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버벅버벅합니다.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을 정말 어눌하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20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것은 진짜 덕후가 되고 다 아는데 관심 없는 부분은 그렇게 아주 멍청할 정도로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관적인 이해, 이제 짤 들어보셨죠? 짤은 사진을 말합니다. 짤은 동영상. 이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카톡할 때 문자로 주고받지만 청년들은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딱 하나 보냅니다. 우울한데 추천곡 하나 줄 수 있을 때요. 그러면은 그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좋아요. 이런 거 보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먹는 건 66다. 이게 이제 라임이죠, 라임. 라임을 잘 맞춰가지고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예, 고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인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아요. 이제 청년들도 이제 인문적인 소양이 없어요. 문해력이 떨어진다. 인문적인 너무 인터넷에서 막 검색만 하다 보니까 책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출 건 뭐 당연히 틀리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난독증이 생기기도 하고 당기라고 했는데 자꾸 문을 여니까 문을 미니까 일단 밀어보고 안 되면 당기거든요. 다 당기래요. 그냥 계속.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반감을 샀다. 왜 반쪽짜리 감을 삽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흘이 3일인 걸 처음 알았대요. 사흘, 사로 바꾸라 이거죠. 사로. 그리고 자 끝까지 화이팅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를 거둬? 유종이라는 애가 왜 우리 엄마를 거둬? 그 대관절이라는 단어는 큰 관절이다. 고지식하다. 지식이 많다. 미덥다. 미친 듯이 덥다. 이런 식으로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의 문해력이 10명 중은 1명은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지금 MZ 세대는 감성을 봅시다. 감성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영화도 있고 이제 웹툰도 있고 이제 다 나오는데 이렇게 유미의 마음을 이제 바꾸는 세포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불안 세포, 뭐 출출한 세포, 이 세포가 활동을 하면 화냈다가 슬펐다가 막 그렇게 자꾸 감정의 변화가 많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요즘 사실은 이게 좀 유행인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이 태도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막 질러버리고. 기분 좋으면 앞에서 화를 내든 말든 자기는 자기 딴에 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홧김 비용도 있습니다. 분노 조절 비용.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청년들은 즉흥적이다. 그래서 금사빠라고 들어보셨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 뭐 잠에 한번 보면 막 빠져갖고 카톡 보내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금사빠. 그래서 또 특히 사는 거. 어머, 저건 사야 돼. 분명히 뇌와 눈은 하면 안 된다는데 손은 지금 클릭하고 있어요. 금사빠. 그 청춘이 특히 이제 보면 욜로라고 들어보셨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니까 내 멋대로 살자. 이제 욜로 찾다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뿐인 내 인생 욜로 찾다가 골로 갑니다. 그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화면이 뭐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다 보니까 원나잇 경험이 있는가? 뭐 29%가 있다. 그리고 원나잇을 뭐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막 요즘 청년들이 좀 이런 문란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제가 필요한데, 그 셀프 컨트롤, 절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절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연관해서 또 설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B급 감성이거든요. B급 감성. A급이 아닙니다. 뭔가 좀 어눌하고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청년들이 이걸 보면 확 좀 마음이 확 동하는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 특히 이제 뭐 좀비물, 괴물 나오는 영화 이런 거 청년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볼 때는 이 환장합니다. 좀비. 그래서 B급 감성으로 그 대박난 광고가 몇 개 있는데 야놀자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야놀자 하는데 이게 잘 팔려요. 또 이제 스와로브스키도 사실은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또 요즘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이상한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청년들은 감동에 반응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영화는 굿윈 헌팅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만나가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내용인데, 감동한다. 그래서 청년은 자기 실수를 막 자책하는데, It's not your fault. 이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이제 청년이 또 이렇게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우리 청년 사역에서는 두 개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는 치킨의 피가 필요합니다. 치킨. 닭이 돌아가셔야 돼요. 닭이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심으로 청년이 마음을 열고 닭이 접시에 나와서 향을 피워주심으로 또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리는 거죠. 이 청년들의 마음을 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치킨의 피가 필요하다. 청년 사역은 딴 거 없어요. 절대 물에 넣은 거 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름에 튀겨서 주셔야 돼요. 친연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백숙 먹고 싶은데 청년들은 무조건 통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피를 잘 기억하시고 청년들은 또 재미에 반응한다. 이게 아이스 버킷 들어보셨죠? 이게 그 빌 게이츠도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 뭐 몸이 굳어버리고 되게 힘든데 이걸 왜 합니까? 뭐 저커버그도 하고 다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거든요. 왜? 재밌거든요. 옷을 베리는 게 관계가 없어. 그냥 엄마가 빨래해주니까 재밌거든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 재미는 다시 말하면 몰입입니다. 몰입. 청년들은 재밌는 거 합니다. 설교도 재밌어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러면 청년들 설교 안 듣습니다. 다 카톡 보고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갖고 그냥 웃기고 뭐 말라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웃기는 요소를 가미를 하되 거기서 몰입을 시키고 거기서 성경적인 감동 감화를 이끌어내는 게 좋은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설교와 강의는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고 불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치킨이고 바로 재미라는 거죠. 재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소확행을 좋아합니다. 뭐 큰 거 안 말합니다. 소확행, 소고기가 주는 확실한 행복. 뭐 큰 거 안 말아요. 그냥 소고기, 고기가 소고기다. 닭고기, 소고기 튀겨서 절대 그냥 삶아 주시면 안 되고 튀겨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하지. 제가 배가 미국 처음 올 때 배가 안 이랬거든요. 이게 청년들하고 하도 치는 힘을 많이 먹어가지고 20kg가 쪘습니다. 예. 소확행 잘 기억하시고,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확행 딴 게 아니고 보시면 큰 거 없습니다. 커피 한 잔. 청년들이 원하는 거 별거 없거든요. 서박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큰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들은 작은 거. 그리고 청년들은 또래 집단끼리는 응집을 하는데 이질 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 대학부도 보면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친하고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친하고,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좀 같이 좀 앉아라. 그럼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왜 남학생하고 같이 앉아야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걔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이게 이질적인 그런 게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이제 영화 보시면, 친구 영화 아시죠? 친구 영화 보면 범생이가 하나 나오고 또 그 장사집 아들이 하나 나오고 조폭 아들이 하나 나오고 양아치 같은 애가 나옵니다. 근데 얘들이 친구로 지내는 게 친구. 이질적인데 옛날에는 뭐 검사 아들이나 뭐 가난한 집 아들이나 다 친구입니다. 그때는. 요즘은 그게 아니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검사 아들인데 나는 아빠 따라서 검사가 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특목고를 가야지 좀 인생이 펴지지 않을까요? 이게 초등학생이 할 말입니까? 요즘 애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친구는 이제 돈이 있어야 친구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휴거. 이제 옛날에 말하면 그 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가 휴먼시아거든요. 휴먼시아 사는 거지. 예, 휴먼시아 사는 거지.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 비하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참 나쁜 버릇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이제 브랜드가 휴먼시아니까 거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남의 놀이소 오지 마. 우리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니까 들어오지도 마. 도리또 공유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담을 넘어서 가서 이제 그 아파트 뜰을 지나가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황제의 아들이 노예의 발을 씻어줬다. 그런 성경적인 그런 날들도 있었죠. 그리고 청년들은 아주 공포감을 잘 느낍니다. 어떤 공포냐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너무 감각적으로 잘 알아요. 앞으로 시대가 빨리 변할 걸 아니까 공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이와 게임에 많이 빠집니다. 이 보면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게 그 링거병 꺾고 지금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다 이렇게 흩으셨는데, 이 한 청년이 이제 중학교 때 쓴 편지인데 이거 이해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원인데요. 언제 뭐 그리고 볼 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 편지를 썼는데 잘 모르죠. 근데 그 애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주님 말도 나오고, 생선은 생일 선물. 빠바가 뭡니까? 역시 목소리 젊으시네요. 파리바게뜨. 비담. 예, 비주얼 담당. 와,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못합니다, 지금. 자, 이건 뭘까요? 이응시어리요. 울산역. 요즘 이런 식으로 좀 축약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그 요즘 청년들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감정과 지성을 좀 살펴봤고, 이제 2인칭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즘 청년들이 인증을 줘요. 인증샷 들어보셨죠? 인증샷, 인증. 그리고 관심 종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요 개수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막 졸업식 하는데 막 밀가루, 막 생일빵, 졸업빵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막 죽이듯이 막 길에 눕혀놓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인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많이 죽어요.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보면 막 이거 하다가 진짜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일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잖아요. 노 재팬이 되면서 일본에서 인증샷을 못 찍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최근에. 그리고 이제 오중 터치는 이제 담당 목회자와, 저는 청년부니까 청년부 리더와 청년부 친구들,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이제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선배를 부르든 후배를 부르든 이렇게 같이 대화가 되면 제가 못하는 부탁을 선후배가 또 동기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좀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 대하실 때 이제 한 4가지가 나오는데, MZ 세대는 그걸 요구합니다. 존대해 주세요. 옛날처럼 야 뭐 누구야 이게 아니고, 처음 봤을 때는, 최소한 처음 볼 때는, 통성명할 때까지는, 제가 우리 장로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로님은 청년들 만나면 90도로 인사하시거든요. 장로님인데 정말 청년들에게 90도로 인사하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좀 그런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만나시면 제발 존대해 주시고, 처음에는 경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행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이제 원상 회복된다,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메타버스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 메타버스는 애들 장난이다. 애들 장난이 아니죠. 더 이제 고급 기술이 많이 동원이 될 겁니다. 뭐 이거 부자 되는 내용은 거대한 가속을 또 말씀드렸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요즘 청년들은 특히 이제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 MBTI. 사람을 만나면 MBTI를 기억을 하고, 너 ENFP지. 나하고 같네. 뭐, 네 성격은 이렇네 하고 서로 MBTI를 자꾸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교수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야, 딸 보고 이거 들고 있으라고, 교도 들고 있으라고 하고 하니까 댓글창에 쭉 보면, 교수님 따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청년들, 뭐, 고양이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 사모님이 식사하시래요. 왜냐하면 뭐 밥 먹어 소리 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창이 좀 우스꽝스럽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 교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깔끔하게 좀 이런 우리가 준비된 메타버스가 좀 필요하겠다.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도 있고, 이제 그 스트리밍은 흘러간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를 옛날에 우리는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게 없으니까 라디오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를 녹음을 하잖아요. 그 노래 듣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녹음을 띵 눌러놨는데, 이 노래는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누가 그 DJ가 되게 미운 거예요. 나는 노래를 통째로 딱 그냥 온전하게 그 노래를 듣고 싶은데, DJ가 이 노래는 누가 신청했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끝날 때 되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멘트를 하니까 노래를 온전히 못 듣는 그게 있었잖아요. 이 스트리밍은 어쨌든 실시간이든 시간이 지나서든, 그걸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제 요즘 이제 어른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과연 이 예배를 스트리밍을 유튜브에 남겨놨을 때 이게 예배가 되겠나? 예배가 되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다는 것에 만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신학적인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청년들은 무조건 감성 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꾸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좀 말이 쉽게 말하면 좀 말씀이 많아서요.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카톡 하나 딱 보내는데, 그 메시지 그냥 그림 하나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내 딴에는 생각 가지고 카톡을 이래 보내면 안 읽습니다. 청년들은 일단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감성 터치가 돼야 되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오죠. 아히도벨과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냥
깔끔하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후세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살려주자.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누구 이야기를 듣냐고 하면 다윗을 구하겠다는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은 내가 했던 전략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나는 망하겠구나 하고 목을 메서 죽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메시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히도벨은 지금 좌뇌를 쓰고 있거든요. 좌뇌. 정확하게는 논리적이고 타당하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아히도벨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 말을 듣냐고 하면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마 새끼를 빼앗긴 공 같을 것입니다. 마음에 확 오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흩어질 것입니다.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를 줄로 당기면 물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음에 확 오는 그런 메시지를 하죠. 그래서 근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말하냐면 병력을 몇 명을 주시고 어떤 땅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좌뇌에 치우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스피치, 세계를 이해하는 스피치, 또 언어를 이해하는 스피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보면 논리, 화자 중심, 언어 위주, 주입식, 폰으로 치면 갤럭시 폰이죠. 근데 후세는 감성, 특히 이제 아이폰 감성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감정이입. 지금 다윗이 완전 뚜껑이 열린 상태인데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조금 힘을 기릅시다. 그 청중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갤럭시 광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픽셀이 얼마고 메모리가 몇 기가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어떻게 광고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폰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광고를 하거든요. 우리 설교도 좀 청년들에게는 메시지가 주입식보다는 좀 가르치는 정보 위주가 아니라 마음을 탁 터치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던지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멘. 그거는 좀 이제 청년들에게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이제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림 한 장 보내주면 됩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그 장황하게 가을 바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야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계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설교는 달랐다는 것이죠. 누구와 달랐냐 하면 권위 있는 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가르치는 그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는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했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비유들도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아마 지금 살아 계셨다면,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게임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지금 청년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기관들처럼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감성 터치, 감성 터치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업 설계하듯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예수 믿는 분이고 한 분은 안 믿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비행을 오시면 이분들을 제가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저는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김승규 기장이나 아랍에미리트에 계시거든요. 그 B777을 모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오시면 늘 만나면 저는 이제 신앙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제가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기름은 얼마 먹어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이분 말고 김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한항공에 A380을 모는 그 김신 기장님은 아주 크리스찬 중에서 되게 간증을 많이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다 간증을 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로 비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하면서 찬양을 딱 하면, 이게 이제 기장 옷을 입고 딱 하면 이게 또 공신력이 좀 있더라고요. 아주 이게 좀 청년들이 볼 때는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라임인데, 최악의 상황, 최고의 주님, 최고의 사랑의 결과. 이거는 이제 좀 힙합 버전인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I say 때 빼고 you say 광내고 하면 때 빼고 광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청년 집회 때 쓰는 거니까. 자, 한번 할까요? I say 파란 거, you say 분홍색. 자, because 역시 신세대 목사님들입니다. 이제 이거 아무 뜻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파란 거, 여러분 빨간 거 이렇게 하시면 계속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청년들은 이게 어른들이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청년들이 볼 때는 이게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도 간단하게 하면 이제 제목은 불면의 밤, 불멸의 힘. 이게 사실은 이것도 라임입니다. 라임 글자 숫자도 맞춰야 되고 뭐 미음, 밤, 힘, 미음이 들어가죠. 그 이제 가져야 한다. 장자권, 아버지의 재산 가져야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셔야 산다. 그리고 짜내야 산다. 아버지를 짜내야 돼, 자기가. 근데 야곱은 짜내야 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산다. 그리고 형을 이겨야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만약에 3대째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되면 청년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좀 이렇게 오와 여를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페라 하우스, 비닐 하우스 아닙니다. 이것도 라임이거든요. 라임.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 비닐 하우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돌고래, 귤껍질, 조개, 파도 이 모양을 다 합쳐서 만든 게 오페라 하우스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뭡니까? H2O 물이죠. 자, 그러면 C2H6O는 뭡니까? 이게 포도주거든요. 와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하는 분자식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인생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바꿔주신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바꿔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설명을 할 때 청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이런 부분은 또 논리적인 게 필요하겠죠. H2O보다는 H2O가 C2H6O로 바뀐다. 이게 좀 확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는 우리가 잘 쓰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메타버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영역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넷플릭스라는 회사도 처음에는 뭐 DVD 대여해주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보자. 지금은 아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월 달에 2억 2천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당 한 아이디에 4명이 되니까 거의 한 10억 명이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디즈니랜드라고 들어보셨죠? 디즈니랜드가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데 디즈니랜드가 코로나 전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이제 그때 뭘 했냐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디즈니 플러스를 딱 출시를 했거든요. 넷플릭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코로나 전이잖아요. 이게 출시를 했는데 온갖 영화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 영화를 스트리밍을 하고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딱 오고 나니까 디즈니랜드는 망했어요.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장사가 문을 닫은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회사, 위기로 붕괴되는 기업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붕괴되는 교회, 사실 지금 우리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문 닫은 교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펄주나 우리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쨌든 오니까 좀 그런 경우는 아직은 아닌데 교회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붕괴되는,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 위기를 이렇게 위기에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가 사역을 펼쳐나갈, 코로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왔고 이제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에 보면 코로나 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났다고 우리가 참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책에 보면 습관이 하나 붙는데 66일이 걸린다. 66일이. 그러면 코로나 때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죠. 온라인 예배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66일이면 습관이 붙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완전 이거는 이제 온라인 예배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좀 더 열심으로 청년들에게 나가야 되겠다. 이제 거대한 가속,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답이 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제 그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산업혁명 때 사실은 이 소년들이 일을 했습니다. 소년공들, 이 어린애들. 이걸 보고 로버트 레이크스는 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 아이들이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뭘 했는지 아시죠? 바로 썬데이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그 주일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소년공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가 퍼져나가는 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는 가정에 신경 안 쓰고 학교가 신경 안 쓰는 이 버려진 아이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이제 젊을 때 다 이 꿈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버려진 아이들, 버려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로버트 레이크스처럼 그 아이들에게 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시작된 걸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샴페인 어바나 같은 경우는 교회 이름이 지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소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곳에 주셨는가? 나는 왜 여기서 목회하는가? 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옛날의 모습들인데,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두셨는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사우나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못 바뀌셨는가? 좀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좀 깨달아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오면 세상이 체인지가 됐지만 그건 우리에게는 찬스다. 그래서 이미 이 미래는 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그때는 세상이 못하는 걸 교회가 했어요. 애들 가르치고 과자 나눠주고 학용품도 주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공교육이 못하는 역할을 교회가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기도 했지만, 좀 아픈 이야기지만 너무 성장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는 너무 성장에 눈을 멀어서 이제 그 기능들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때 했던 그 기능들, 뭐 노숙자 밥 주고 집 지어주고, 교회가 아니다 다 하거든요. 요즘은 교회가 진짜 우리가 살 길을 좀 모색을 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처럼 이 책이 이미 와 있는 미래인데,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강조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만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답인데, 저는 뭐냐면 몸부림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용 쓴다, 진짜 네 애쓴다. 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우리가 좀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목사님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사실 이 강의 준비한다고 좀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PPT 편집하고 한다고.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사실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면 뭐 비행기값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거 하나씩 가져가시는, 앞으로 학원 목회는 또 내년에도 이렇게 이 시기에 모이게 될 때 좀 이번에도 좀 잘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강사님도 좀 좋은 분들 모시고 우리가 와서 뭔가 좀 좋은 시간도 가지지만 교제도 하지만 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많이 세미나 형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각자의 목회지에서 다 형편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지역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청년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청년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나는 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각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정말 미국 땅이 변화되고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